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남매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이 전원주택에서 생활한 지 6년차가 되었는데요.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녔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나홀로 섬 같은 외딴 집에 겁없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올 당시에 아이들이 6살, 4살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는 것만 상상했던지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했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익숙해진 전원 생활에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6년 정도 전원을 살며 느낀 전원 생활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잔디밭의 진드기. 처음에 이사와서는 초록초록한 잔디밭에서 맨발로 뛰어놀며 전원 생활을 만끽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 털에 까만 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까만 콩이 뭔가 하고 보니 강아지 피를 실컷 빨아먹고 통통해진 진드기였어요. 뉴스에서 매 살인 진드기 피해 소식을 듣게 되니 남일 같지 않아서 봄이 지나면 잔디밭 출입을 멀리하게 되었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 진드기 약을 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도 수영장 밑에 깔개를 꼭 깔고 되도록 잔디에 안 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벌, 지네, 뱀 등과의 조우.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벌레나 동물에는 관대한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매년 여름이 가까워지면 현관 앞에서 진을 치는 말벌들 때문에 쏘일까봐 몸을 많이 사리게 되는데요. 말벌에 쏘였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체질일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평은 양평병원에서만 해독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기도 아프지만 말벌에 쏘이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독성이 더 강해진다고 하니 되도록 쏘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2층 거실에서 지네 한 쌍을 만나게 되어 벌벌 떨었는데요. 지네한테 물리면 독 때문에 엄청 아플 뿐만 아니라 말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해주어야 해요. 작년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노래기가 집 밖에 들끓었었고 일부는 집에도 침입했었어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노래기는 가까이서 보면 많은 발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동화에 나오는 애벌레 느낌이 나서 의외로 봐줄만 했는데 작년에 유독 전국적으로 전원주택에서 노래기가 창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으스스했었어요. 때로 몰려다니는 모습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뱀은 두어 번 본 적 있는데 처음에 강아지 주둥이가 물렸을 땐 까치 독사인 걸 확인하고 급하게 동물병원에 가서 해독을 해주었어요. 강아지 주둥이가 퉁퉁 붓고 침을 줄줄 흘리는 걸 보고 많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물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뱀은 자주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 뱀에 물렸을 때 어느 병원에 가서 해독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하고 물린 뱀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면 독성이 있는 뱀인지 아닌지 빠른 판단이 가능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친구랑 놀기 정말 어렵다. 전원주택 특성상 집이 띄엄띄엄 있는 데다 대중교통은 불편하다 보니 아파트 단지처럼 아이들이 오며 가며 만나서 친구랑 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른이 픽업해주지 않으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아이들끼리 만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 이사 초기에는 또래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 사남매가 되어 이제는 아이들이 심심해할 겨를 없이 시끌벅적 지내고 있지만 아이가 하나면 혼자 놀게 되니 또래가 있는 단지 내 주택이나 학교 근처의 또래가 있는 마을을 적극 추천합니다. 넷째, 손이 많이 가는 집 관리.
봄에는 나무 가지치기, 잡초 억제제 살포, 여름에는 곰팡이 방지를 위한 습도 조절, 낙뢰시 지하수 펌프 관리,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나 있는 잡초 관리, 가을에는 낙엽 정리, 겨울에는 눈 청소, 동파 예방 관리, 연애 한번 오수 관리 등 오래 살면 살수록 집 관리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소한 잔고장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어지간한 건 셀프로 다 하게 되더라고요. 텃밭 가꾸기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안전,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5째, 배달 음식이 거의 없다. 저희 동네는 유일하게 치킨집만 배달이 됐었고 최근에 10km나 떨어진 곳에서 저희 집까지 배달해주는 백반집을 알게 되어 간간히 이용했었지만 자주 시켜 먹다 보니 금세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체력이 고갈될 때가 많아 가볍게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날도 있는데 그런 날도 꾸역꾸역 외출해야 해결이 된다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고역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냉동식품을 상비해두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배민이니 요기요니 하는 어플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답니다. 6째, 불편한 대중교통. 양평으로 이사와서 초반에는 혼자 버스 타고 읍내에 가서 볼일도 보고 했는데 1시간에 한두 대꼴의 버스를 시간 맞춰 타는 것도 힘들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장롱면허 소지자다 보니 운전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는 외출 자체를 안 하게 되었는데요. 걸어서 마트조차 못 가는 현실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기에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순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에서 자차 없는 삶은 창살 없는 감옥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전원생활 하시는 가정에서 차량을 2대씩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전원생활에서는 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양평생활은 미국생활 같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7째, 쓰레기 태우는 매연. 날씨가 좋아 창문을 다 열고 기분 좋게 환기를 시키고 있으면 스멀스멀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냄새를 감지하면 환기시키려고 창문 열어둔 걸 후회하고 가능한 최고 속력으로 뛰어다니며 창문을 닫게 됩니다. 옆집에서 태우는 쓰레기는 옆집 사람이라 한마디 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고 어느 집이 범인인지 알 수 없게 날아오는 매연에는 대체 어느 집이야? 만 연신 외쳐댈 뿐 달리 방법도 없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논두렁 밭두렁에 불놓지 말자, 쓰레기 태우지 말자 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쓰레기 태우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8째, 쓰레기 투기. 양평에서도 양평 읍내 등 도로 같은 곳은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봉사단체에서 거리 청소를 해주시지만 시골길은 그런 혜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이사와서 집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깨진 유리, 비료포대, 캔 등 여기가 정말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어 전원주택으로 왔는데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어 저희 집 쓰레기를 버리는 날마다 집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서 같이 버리고 있긴 하지만 6년이 다 되어 가도록 쓰레기가 줄지 않고 매번 새로운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저희 집은 인적도 거의 없는 외딴 집인데 말이죠. 보는 눈이 없다고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살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난방비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단점으로 제일 먼저 손꼽는 난방비는 단점에 넣지 않았고요. 아이들 교육은 중학교에 가면 어떨지 몰라도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에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들보다 수도 없이 많은 장점들이 있기에 잠깐 살아보려던 마음이 평생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원생활의 장점에 대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필요하면 이웃 눈치 볼 필요 없이 세탁기, 청소기 돌릴 수 있다. 집안에 앉아서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따서 맛볼 수 있다. 거미가 거미줄 치는 모습, 벌이 꿀 따는 모습 등 자연 관찰책에서나 보던 모습을 집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 석양 부럽지 않은 동틀역의 새벽 노을을 언제든 볼 수 있다. 깜깜했던 마당이 보름달 뜰 때마다 환해지는 매직을 느껴볼 수 있다. 여름에 수영장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입수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때론 청개구리랑 같이 물놀이도 할 수 있다.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마당에서 먹으면 우리 집이 바로 캠핑장이 된다. 덕분에 캠핑장 갈 일이 없다. 평생 참새, 까치, 비둘기 정도만 알고 살았는데 이름은 알 길이 없지만 창밖으로 화려한 새들의 비행쇼를 공짜로 볼 수 있다. 가끔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도 듣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던 반딧불도 매년 여름이 되면 만나게 된다. 눈만 오면 우리 집 마당이 바로 썰매장으로 변신한다. 대형견 키우고 싶어 했던 남편의 평생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장점을 말하자니 끝을 낼 수가 없겠네요. 다양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 바람 타고 날아든 나무의 냄새를 맡는 것 등 소소한 일상이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점도 많지만 익숙해지면 불편한 점보다 더 많은 장점이 보이는 곳이 바로 시골, 전원생활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